천억 부자 유형 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을미, 기묘, 무인, 계해. 언제든지 월지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 월지가 곧 명이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 간법이죠. 월지는 천간에 이렇게 무엇인가 오행 하나가 위로 이렇게 투출을 하면 투출한 오행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 정관격이고요. 지금 정관이 지금 재성을 대하고 있는 그런 국이죠. 그래서 정관, 용재, 정관격이 재성을 쓰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묘하고 미하고 이렇게 합의되어서 정관의 그룹이 생겼죠. 정관을 도와주는 목의 그룹이 생겼습니다. 시에서도 이 해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해묘미 삼합이 성립이 되고요. 이 상은 아주 참 좋은 상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투출해가지고 지금 정관이 묘월지를 얻었죠. 등령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지지지도 해묘미 삼합 목의 그룹이 형성이 돼서 목이 아주 왕성한 을정관이 왕성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관이 재를 쓰는 그런 구조인데 정관을 손상시키는 상관이, 여기서 상관은 금이죠. 금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일간하고 관계를 봅니다. 일간은 무토이고 무토가 지금 인의 장생에 앉아서 왕한 상태입니다. 이 왕약, 강약 이런 어떤 한 글자가 강하냐 약하냐 이런 것을 구분하는 명칭 중에 왕약론이 있고 강약론이 있습니다. 연해자평 삼명통에 주로 왕약론을 많이 쓰고 자평진전도 왕약론의 기준에서 경, 중 이론을 소개하고 있죠. 이 무일간은 인의 장생에 앉아 있으면 이거를 득지라고 하고, 또 혹시 월령을 얻었으면 월지에서 장생 노강을 얻으면 그건 등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일간이 인의 장생에 앉은 것 그거 자체가 왕이기 때문에 재성이나 관성이 이렇게 왕하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운을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을 정관은 묘월지를 얻었죠. 이게 바로 등령입니다. 이렇게 등령해도 정관은 왕하다. 무인은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건 득지입니다. 그래서 무인도 왕하다. 이렇게 정관도 왕하고 무인도 왕하고 이렇게 되면 관왕, 신왕이 되겠죠. 또 여기 정관이 재성을 쓰는데 계해, 재성도 지지에서 득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성 역시 재왕한 구조가 됩니다. 신왕, 재왕, 신왕, 관왕한 그런 명조가 되었습니다. 정관은 혼자
정관 혼자 있으면 그것은 고관이라고 해가지고 낮은 공무원으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정관이 인수와 같이 있거나 정관이 재성하고 같이 있으면 그것은 귀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을정관이 재성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사주 자체가 귀격 사주가 된 것이죠. 또 여기서 우리가 이 사주가 귀격이 된 또 부격이 된 그런 유형 중에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그 유형 중에 한 가지 유형은 이렇게 을정관이 묘월지에 이렇게 등령을 해서 왕하고 무일간이 임장생에 앉아서 이렇게 천간지지가 통근해서 왕하고 또 특히 계해 재성이 천간지지에 또 서로 상통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왕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일반인들하고 다른 거물의 그런 사주다 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물 사주에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유형이지요. 평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권명이 여명이 부사장을 하면서 자기 개인 재산이 또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의 사주인데요. 평관이 이렇게 갑인으로 통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흉성이 지금 왕해졌다는 얘기죠. 일간도 무인으로 이렇게 장생에 앉아 있기 때문에 왕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평관을 제거하는 식신상관이 용신인데 식신, 경식신이 또 위아래로 이렇게 통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평관을 제거하는 그 식신상관 자체도 왕하고 평관도 왕하고 이 두 가지만 봐도 이 사주는 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분이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사장이고 자기 개인 재산만 해도 10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명조입니다. 이 명조는 흥선대원군 명조인데요. 역시 평관이 기축으로 이렇게 통근을 했죠. 이 기축을 제거하는 을묘도 이렇게 통근을 했어요. 그래서 왕한 식상이 왕한 평관을 제하는 국, 이러한 국도 거물의 국입니다. 실제 이분은 흥선대원군은 가보대운, 식신상관은 가보대운 이때 11년간 권력을 잡았던 분이죠. 자, 이렇게 그 중에 한 유형이 통근을 해서 그러니까 정관격 됐을 때 정관도 통근을 하고 재성이 용신으로 쓸 때 재성도 이렇게 통근을 하고 이러한 국은 거물의 국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개묘라든지 개유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대운에서 해자축 북방대운을 오면 그럼 통근해서 그럼 이분이 이때 큰 돈을 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원국에서 개해로 통근한 것과 또 개묘로 통근하지 못한 것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이 통근하지 못한 이런
계묘시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면 이런 시들은 재정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관에 있어서는 통근을 했기 때문에 역시 거물의 기틀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재물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 계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묘시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사람이 되고, 보통 사람이 해자축 북방운을 만나면 다만 거기서 재운이 좋다 하고 월급을 꾸준하게 몇십 30년간 탈 수가 있다 하고 이렇게 간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이 있고 또 여러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의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은 빌 게이츠 명조와 같은 유형입니다. 1955년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은 병재성이 술에서 통근을 했죠. 투출을 했습니다. 또 술에서 신인수도 투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재격과 인수격 이 두 가지를 다 겸했죠. 지금 여기서 병신합은 불가합니다. 중간에 임수가 있어서 병이 신을 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병재격도 유효하고 신인수격도 유효하기 때문에 정관이 인수하고 같이 겸한 이런 상태이지요. 그런데 이때 신인수가 지금 초년에 신유 이렇게 서방지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주격이 신인수격이 주격이 되고 또 병재격은 흉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간의 흉신은 인수격에서 재성은 천간에 투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운 천간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지지에서 사옴이 남방 재운 지지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건 또 좋은 겁니다. 신이 손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천간에서 이렇게 임계가 병인수를 제거한다면 인수는 아주 건강하게 잘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인수 자체가 부기격입니다. 그런데 이 인수가 지지해에 통근을 못했죠. 또 등령도 못했습니다. 술월의 신은 약하지요. 술월의 신은 아주 약합니다. 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등령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계 1위 거부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술형에 있습니다. 미술형에서 술 중에 화가 이렇게 개고를 했는데 이 화는 재성이죠. 이 화가 개고한 화가 대운에서 이렇게 사오미 남방지로 이렇게 가면은 이것은 급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미토가 없어서 미술형이 되지 못하면 이거는 보통 사람 명조가 되고 맙니다. 거부의 유형에서 개고해서 거부가 되는 이런 유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천옥부자로 돌아가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거듭 설명해 보면 을묘정관이 등령을 해서 왕한 상태이고 개해재성이 득지를 해서 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관이 재성, 개재성을 쓰는 이런 구조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바로 기토겁재가 재용신을 파손하고 있는 겁니다. 용신인 또 길신 이렇게 정해졌을 때는
그 길신이 파손되면 좋지 않습니다. 이때 을 정관이 기 겁재를 파손하고 있기 때문에 개는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을 정관이 기 겁재를 파손하는 것도 분명하고 또 기 겁재가 개 재성을 파손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 정관이 비록 을에 파손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무인대운처럼 이렇게 토운을 만나면 기토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이 을 재성이 혼자서 두 개의 재성을 다 극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이론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대운에는 이 기토가 힘을 받아서 토국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무인대운에는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어려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조는 어떻게 하든지 기 겁재를 제거하는 운, 그것은 목이죠. 목운은 좋은 겁니다. 또 개수가 파손되고 있기 때문에 수가 와도 좋지요. 그래서 수목은 좋고 모구는 좋지요. 그러니까 기토를 파손하니까. 그 다음에 토우는 좋지 않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기토를 잘 제어하고 있는 을이 정관이 또 기토를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을 만나도 역시 좋지를 않죠. 이렇게 기륭신을 미리 뽑아두면 사주를 보기가 좋습니다. 무인년 좀 힘들게 살고 정축대운에도 북방지이지만 화토도 역시 작용을 합니다. 이 축대운에는요 항상 우리가 이 축토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토도 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개수, 수가 아주 강하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또 신금도 나약하게나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축대운의 화토대운이기 때문에 이때도 그렇게 좋은 것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마 이때도 재성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이 아주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냈겠죠. 병자 대운에 또 역시 화토가 왔습니다. 이렇게 여기 화는요 토를 왕성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화도 역시 좋지 않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글자가 지금 들어왔죠. 병자대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병자대운에 또 자수는 도와주지요. 파손된 계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때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24 병자대운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겹쳐서 있었는데 그때 하필 병화 이 인수가 기토를 작동시키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개수가 파손이 돼서 크게 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좋았다가 한번 실패하고 이렇게 별로 좋은 것을 모르고 이 10년을 지나갔지만 자수가 역시 기운이기 때문에 크게 나쁜 일은 없었죠. 이분은 3, 4 을해대운에 비로소 운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주의 문제점은 기토 겁재에 있기 때문에 이 겁재를 제하는 모군이 되면은 연간을 정관이 기토를 그대로 파손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을해대운부터
연속 좋은 일로 가기 시작을 했고, 해대운에서 비로소 발복을 해가지고 발복을 해서 발제를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 CEO가 되었다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술 대운도 역시 좋았다. 그래서 이 을해 갑술, 그 다음에 계유의 계대운도 역시 좋았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58세 임진년에는 이미 이분의 재산이 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년에도 수운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요, 이분이 이 북방 해자축이 30년간 가지만 그 중에서도 해운 그리고 을해 대운에 목이 들어온 해에 비로소 발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특별히 기록을 해 두어야 됩니다. 그냥 좋은 운과 또 문제점을 해결하는 운, 이것은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는 기토를 제거하는 이런 운이 되어서 크게 발전을 한 겁니다. 갑술대운까지 회사를 잘 운영을 해서 계유대운 58세 현재 천억의 재산을 일구게 된 겁니다. 여기서 계유대운에 유서방지로 갑니다. 여기 지금 금은 좋지 않다 하고 써놨죠. 서방지로 가는데 서방지에 천간에 계수가 올라와 있으니까 계수 자체는 좋지만 이 유금이나 신인수 이런 서방지가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은 임계수는 아주 잘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유대운에서는 묘유충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 묘유충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묘미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해묘하고도 합이 되죠. 해묘미 합이 되면, 특히 월지는 합이 되면은 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운에서 묘를 충하지만 세운에서는 이 중에서 미를, 만약에 묘미합 중에 미를 만약에 어떤 글자 하나가 오미합을 했다든지 아니면 미하고 자하고 잠이 해가 됐으면 이때는 묘유충이 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미합 또는 자오충 이렇게 되어도 해묘합이 아직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묘유충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운에서 합이 되어도 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는 해묘미 삼합이 전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유대운 역시 별일 없이 잘 지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면은 준비를 단단히 할 수가 있겠죠. 이분은 계수가 용신이기 때문에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무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계해는 수고, 수는 흐르는 것이고 중개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렇게 계해처럼 통근해서 국이 크면은 슈퍼에 있는 물장사, 뭐 이런 콜라, 사이다 이런 물장사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그것은 무역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초년에 무인대운 그리고 정축대운 이렇게 20년간은 매우 어렵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병자대운에도 역시 34세 전에 병자대운도 역시 한 번 좋았다가 한 번 나쁘는 등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곧 을해대운에 자기 자신이 돈을 많이 벌어서 CEO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미리 알고 있었다면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더 크게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옥 부자 명조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